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원로 보수라는 분들, 또 원로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거에 그 월간 조선의 편집장 출신인 조갑재 씨라고 있어요. 조갑재. 어르신이라고 할까요? 45년생이니까 지금 뭐 81세 아닙니까? 저보다 한 10년 정도 인생 선배인 것 같은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때부터 부정선거 망상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CBS 그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는 없다고 외치는 분입니다. 자기가 뭐 확인해봤나요? 그냥 말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0.73% 차이로 이겼습니다. 27만 4천 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러면 패배한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고 부정선거를 있다고 했으면 본인이 나섰을 텐데 승복했다. 여러분, 왜 이재명 대표가 승복했을까요? 자, 27만 4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는데 무려 무효표만 30만 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라면 다시 재선거 확인해보자. 뚜껑을 다시 까보자. 왜? 27만 4천 표로 이겼는데 무효표가 30만 표 나왔어요. 그러면 선거 의혹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덮었어요? 승복했어요? 왜 승복했을까요? 본인은 알거든요. 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220만 표를 더 집어넣는데도 이겼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래서 승복한 겁니다. 그거를 조갑재 선생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제는 말이죠, 원로 398명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신속하게 인용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처벌을 단호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 대개혁을 치열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보의 그 어르신들인데, 여기에 그 함세용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천주교의 그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고문을 맡고 있는 함세용 신부입니다. 진보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진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진정한 진보 세력이 있다면 또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작용화된 진보가 나쁘다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30대 때 함세용 신부를 제 잡지에 여러 번 기고해서 참 그분을 제가 젊었을 때 존경했던 분인데, 이분도 역시 부정선거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 시국을 걱정하는 원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김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전 KBS 이사장을 역임했어요. 뭐 이분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보수가 되었던 진보가 되었던 서로 선의적인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해야 나라가 발전한다. 어르신 말씀이 있죠. 그런데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 자기들이 봤습니까? 저는 숫자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수를 가지고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당시도 200만 표를 도둑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도 역시 220만 표. 그리고 지난 2020년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에서 더불당에 36명 가짜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에 2024년 4월 10일 지역에서 가짜 국회의원이 53명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사전투표 있죠. 관내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 세 군데서 지역마다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4표에 가짜표 하나, 지역마다 후보마다 달라요.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선거소송을 하게 되면은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냐? 다 기각입니다. 지난 21대에도 126건이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전산 조작하고요. 두 번째는 사전투표에 투표함에 쑤셔넣고, 그리고 선거소송이 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통과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인쇄돼 가지고 이렇게 묶은 투표가 투표 용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무대기로 빳빳한 투표 용지가 말이죠. 이거를 대법관들이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기각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법부의 카르텔입니다. 양심불량입니다. 양심불량. 천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진위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사법부의 법관들이다 이 말이야. 법관들이 썩었다 이 말이야. 특히 대법관들이 말이지.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말이다. 그러니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이거를 파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 있는 법관들이 있어요.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다고요. 그러니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로 398명 진보 세력의 어르신들입니다. 다 연세가 80세 이상 90세 되시는 분들인데 어른들 우리가 존경해야 되겠죠. 평생 여러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만 65세가 되면은 어르신입니다. 어르신. 다 종족을 번성하고 다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존경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어르신들이 부정선거를 잘 모른다 이 말이야. 여러분, 왜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편안하게 권력 하다가 다음 대통령한테 인수인계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왜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으로 종북 세력이 입법, 사법, 행정에 검은 카르텔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런 검은 카르텔이 있고 민주노총, 또 민주노총의 언론노조, 전교조, 이런 카르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만 전국 비상시국회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는데 이분은 원래 언론인 출신입니다. 언론인으로서
심각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나라 언론도 다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히 조중동 언론, 메이저 언론들이 부정선거 얘기하면 음모론자다. 특히 MBC, JTBC, 제가 음모론자입니까? 예? 제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요. MBC가 그러더라고요. 김동수가 음모론자라고. 천만의 말씀. 양심이 있으면 기자들은 말이야 팩트로 사실 기사를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왜 김용빈 사무총장,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있는 홈페이지 역대 대통령 선거, 역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 작년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왜 자료를 없앴냐고. 그게 증거인멸이지.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온 홈페이지 그 자체를 일반인들이 보면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전문가는 그걸 보면은 아, 어디서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구나 다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역추적하면은 아, 더불당 국회의원한테 어느 지역에 몇 표의 가짜표를 넣었구나. 이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진정한 이 어르신들이 알겠어요? 뭘 알겠습니까? 그런 지식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부정선거에 진실은 모르잖아요. 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이고 용감한 대통령이고 담대력 있는 대통령이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대통령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 그 진정성. 이거 밝혀야 되겠구나. 에?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에? 이건 하늘이 알려줄 것입니다. 정의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부정선거 밝혀낼 것입니다. 밝혀내면 온 대한민국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법관들 80%는 옷을 벗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에 있는 대법관들 숨쉬기도 힘들 겁니다. 오늘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4대 4로 4는 인용, 4는 기각입니다. 원래 8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인용을 하게 되면은 파면이 되는데 4명 인용, 4명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대 복귀한 걸로 오늘 원대 복귀했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방송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있고 모르는 것도 직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본인의 그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이 잘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는 밝혀내야 됩니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이 빼앗겼습니다. 이 더불당한테. 그러니 이 더불당이 내란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불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다 무효입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입법들 다 무효화시켜야 되고 다시 법을 제정해야 되고 22대는 무효입니다.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될 겁니다. 왜? 지역구 53명과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22대 60명 이상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 이재명이도 부정선거, 박찬대도 부정선거, 김민석이도, 전현희도, 이현주도, 추미애도 모두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밀어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 잘하지도 못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재명 더불당은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민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